인간이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재능의 99%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러고 이승만 박사는. 그리고 그 99%를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120% 발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거대한 세계적인 정치가 이승만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우리 남식 언론계 대선배이며 지금 거목이십니다. 그 언론인 출신답게 아주 실증적으로 재미있게 정리해 주신 남식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발언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시간 조정도 잘하셨어요. 발언하실 분 말씀하시죠. 없어요? 남 선생님 처음 가기 잘 됐습니다. 저는 독함이라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고 제가 공무원을 했을 때 국가정보장에 끝냈습니다. 1913년도 6월부터 9월 말까지 근 4개월 동안 국무성에 한국정부 대표로 국무성에서 주관하는 국가 비상대책, 국가 비상계획 이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 한국정부 대표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제가 국가 비상청 OEP죠. Office of Emergency Planning. 거기에 이제 사관부를 만나러 갔는데 마치 갔더니 청장실에서 회의 중이라고 해요. 밖에 대기에서 좀 기다리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다 끝나더니 나와요. 제가 만나보자 하는 사람을 인수해서 간 국무성에 칼 메일러 선생님 프로그램 디렉터를 했는데 경번이 저를 소개해요. 나는 사람들 하나하나 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좀 남성 꼭 율브린노 같이 생겼어요. 예전에 영화 배우 율브린노 대머리 가지고 그 사람이 나보고 악수하자마자 Hi moon, you are lucky. 나보고 무조건 처음 본 사람을 락해요. 일선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 속에서 좀 괜찮으니까 다시 돌아섰더니 나보고 미안하다고 내가 미치다면 목을 락했더니 여기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메카도 사람들이 보냈는데 그때 그 한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 여러 가지 했는데 자기가 결론 내리기는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런 그 사람 표현은 아직도 있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그레이트 캐리버의 정치가가 어떻게 저 북동에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둘로 갈라져 있는 나라의 남쪽 거기에 대통령이 됐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이 그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받았다. 그래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때 정신 모르고 공무원이니까 그냥 맡은 프로그램만 지금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거니 하고 듣고 넘겼어요. 아무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하나 그 이름 중에 한 사람이 있다가 나보고 한 얘기가 있었다면 이제 말은 그 사람 말도 있었지만은 정말 이승만 대단하다. 그런데 그 6.25 전쟁 때 나자마자 둘만이 유엔에다 제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문하게 됐는데 이 그
과정에서 아느냐 그래요. 난 공부하는 거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전혀 모른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는데 참고로 자기가 알고 있기에는 간단하게 그렇게 대화 이승만이 내가 트루먼 처음 걸었을 때 those red shot should be shot to death 이렇게 말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었다. 자기가 알고 있기에는 뭐냐면 이승만이가 전화 걸었을 때 미안하다 그냥 경칭을 빼고 용서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전화 걸었을 때 트루먼이 빠른 개식된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당장 지원해 주겠다. You have all my support.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군대 언제 보낼 거냐? 그러니까 그거 군대는 안 되지. 물자만 지원해 주겠다. 뭐 탱크고 항공기고 뭐고 다 해주겠다. 물자는 해준다. 군수물자는. all logistical support 해주는데 인력만은 안 된다. 야, 인력 안 보내는 뭐 시원이냐?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니까 트루먼이 너 인들근이 아주 생각해봐라. 지금 2차 대전 때 수많은 젊은이가 죽었는데 전쟁권에서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 보고 한국에 다시 또 미국 선을 보내겠다고 할 때 미국 국민들이 찬성하겠느냐? 미국 국민들도 찬성 안 한다. 당연히 한국인도 얼마나 큰 날이 알지 큰지 작은지 모르는데 국민들 동의할 리가 없고 선을 보내겠다는 걸 따라서 미국 의회에서 참전용 동의도 받지 못한다. 승인 받지 못하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말대로 군수물 잔장 이승만 대통령 요구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그쪽 말고 싸우라. 한국 사람들을 용감하게 싸주면은 우리 국민들도 따라갈 거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최선방에서 공산주의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해라. 술만 보고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공간했대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그 트루먼이 야, 너 늙은이 너 때문에 어느 기자 너 늙은이 너 때문에 내가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안을 내놓는데 우리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유엔의 안전유상이사에 올려가지고 이거 통과가 되면은 소련 때문에 문제지만 통과가 되면은 그땐 우리 국민도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런데 그 소련 대표가 동의하겠느냐. 그것은 이제 가보자. 트루먼이 가보자. 그렇지 않고는 미국 젊은이는 볼 수 없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다 일단 메가도 장관한테 지시해가지고 저희는 대비하도록 준비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위원회 올렸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안 되고. 그래서 그날 뭐 별로 관심도 정말 없었고 봤더니만 하려고 그랬는데 후에 지금 와서 홍보에서 좀 이제 여러분들 불러놔서 듣고 보니까 그때 생각이 여러분 나요.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제가 남자 불러서에서 브리핑할 때 제가 그분한테 대통령한테 사랑받는 거 그거 얘기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종합재단 감명을 낳고 그때 뉴욕에서 떠올라 주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단지 제가 이승만 대통령 제가 사적으로 직접 브리핑하면서 제가 실수했던 거 사랑받은 거 이번에 했는데 이자적인 이 말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좀 알아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미안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이 많고 그뿐 아니고 사실 인정이 굉장히 갈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되고 내가 그때
이제 6.25 참전했나? 그게 아니야. 그 당시 무슨 경우가 무슨 자리 있었어? 그 당시 어떻게 그 알아? 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역사 해석에는 우리 이주영 교수께 해줍니다만 오히려 경험한 것이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는 엄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 뭐 할 때 역사 아닙니까?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서입니다. 정부의 외교 문서. 그 다음에가 이제 기사 같은 거예요. 기사 같은 것도 너무 많은 거. 우리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미국의 외교 문서, 기록, 공식 기록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말씀은 조금 안 맞는 게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시경에 여기에 무초가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전면전쟁 같다.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 미국 시간하고 워싱턴 시간은 그때 6월 달이니까 서머타임에서 13시간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에 13시간 늦으니까 토요일이니까 그 당시에 국무장관은 농장에 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트루만 대통령은 인디펜던스라는 그 미주리주에 자기 고향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치슨도 농장에 있는 것을 국무성에서 얼른 연락해가지고 얼른 나와야 되겠다 해서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에치슨 장관이 유엔 담당 차관보를 보고 당신이 빨리 해서 유엔 안전안보리에 빨리 연락을 해라. 그래서 내일 소집을 해라. 그래서 소집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에치슨 장관이 트루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디펜던스로. 그러니까 트루만한테 그럼 내가 올라가겠다. 워싱턴 가겠다. 그러니까 가까 안 됩니다. 지금 밤인데 비행기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 안 오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낮에 트루만이 워싱턴으로 왔어요. 근데 이미 그때 벌써 유엔에 조치를 취해놓은 겁니다. 물론 그때는 바로 파병은 아니에요. 처음엔 경고를 했죠. 퇴각해라. 그리고 신속하게 하루 시간을 다투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트루만 대통령이 지원해 주면 군대 남아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트루만을 비롯해가지고 트루만은 루즈벨트 밑에서 부통령을 하다가 루즈벨트 죽는 바람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반공적인 사람이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있고 루즈벨트는 대소협력자예요. 그런데 이제 트루만하고 에치슨하고 가장 놀란 건 뭐냐니까 북한군이 탱크를 몰고 왔거든요. 탱크가 북한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보니까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바르샤바에 히틀러가 탱크 부대를 몰고 가지 않습니까? 9월 30일 날 1939년 9월 30일에 그걸 연상합니다. 이거 뒤에 소련이 장난하는구나. 소련은 우리 테스트하고 여기서 밀리면은 우리 안 된다. 단호한 결의가 선 겁니다. 그래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이 일요일 날 와가지고 바로 회의를 소집하면서 장군들하고 다 소집을 했는데 이미 그때 잘했다. 유엔에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잘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없고 그다음 또 하나 벌써 30일 날 스미스 부대 오지 않습니까? 네바다 장군이 그 일개 대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요. 그건 아닐 겁니다. 내가 그건 조금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자꾸 뭐 붙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국이 나오는데 제일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것은 역시 공식적인 외교 문서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